네, 임금님 오늘 출석 1등 하셨네요. 현명님, 콜로라도님. 콜로라도님 요즘 오랜만 아니신가요? 찾아뵙겠습니다. 상규님, 현명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32분인데요. 34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오늘 이제 연휴 들어가시는데요. 어린이날, 이번 어린이날은 비가 온다 그러네요. 참, 어린이날 막 선물 받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받는 돼버렸습니다. 참 마음은 항상 꼬만데. 아, 네, 윤양님,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드론으로 난리네요. 맞습니다. 아, 콜로라도 2달 전부터 풍산을 매수했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그 매수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매수시죠. 네, 우리 애청자님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오늘 그런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투자. 아유, 콜로라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8시 34분입니다. 데미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5월 3일 연휴, 다음 주 월요일 연휴인데요. 네. 자,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 이상으로 만드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웬만한 대한민국의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낫다. 풍부한 다방면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제 미국 시장은요, 나스닥 지수가 다시 전날 꼬꾸라졌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21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돌파할까요? 자, 그리고 어제 제일 좀 주목받는 건 애플이었어요. 애플이 오랜만에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뭐 실적은 별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줄고 다들 별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이었는데 시간외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시간외로 지금 시간외로 8%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1100억 달러 자사주 취득 결의를 하면서 굉장히 애플스러운 애플만의 재료다. 업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시간이 오르면서 어제 나스닥 지수도 올라서 오늘 우리 시장의 출발 심리적 환경은 긍정적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약간 고개를 숙이나요? 아직은 뭐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지금 좀 긍정적이고요.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가격도 국제 유가를 보면 다시 쭉 떨어지고 있죠. 다만 또 이슬람 세력이 그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 이런 또 뉴스가 조금 전에 들어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하고 있고 이런 것도 긍정적이죠. 인플레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돈 가격도 요즘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콜라도님 이런 걸 좀 참고해 두십시오. 돈 가격이 떨어지면 또 돈 관련주들이 좀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돈 가격이 쭉 오르고 있다. 아직도 뭐 큰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조금 어제 한 1.3% 정도 떨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출발하겠는데 제일 큰 문제는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어제는요, 오늘 제가 데일리에 쓸 게 없을 정도로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어제는 심심했는데, 외국인도 그랬습니다. 지난주까지, 어제 이번 주 중반까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매그니피선트 세븐 주요 회사들의 실적 발표에다가, 물가 지표에다가 FOMC까지 줄줄이 나와서 지금 금리에 민감한데요.
줄줄이 나오는 바람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 있고 저도 잠을 못 자고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이랬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외국인들이 조용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수 방향과 외국인 매매 방향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관망을 해버렸어요. 어제 코스피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네, 좀 움직이면 지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외국인마저 어제 외국인들이요. 거의 손 놓고 규모도 평소보다 적었고 기관도 그랬어요. 어제는 별로 움직임이 진폭도 없었고 네, 변화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개장하고 외국인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지수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동향 제일 먼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요. 풍산 제가 우리 콜로라도님 말씀하셨는데 풍산을 2달 전부터 야 완전 바닥에 매수하셨네요. 이때 제가 풍산 얘기 한참 할 때인데 포탄 얘기하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 납득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뒤돌아볼 때 그래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투자인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여러 후회가 남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산업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하고 물론 또 우리 여러분의 특급 참모 우리 하 대표가 다 공부해서 많은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 카페에서 제가 일일이 이런 리포트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일일이 이런 리포트 다 만들어 여러분께 올리고 있는데 조금씩만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충실히 공부를 해서 내가 펀드 매니저로서 납득할 만한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옆에 누가 하더라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뭐 네이버 보면 유치한 아니면 유치한 유튜버들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뇌동에서 사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 뭐 그 사람들 추천했다고 그 사람들 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투자를 하는지 내 주식 투자는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CEO님이시거든요. 우리 애청자님은 대부분 저와 함께 공부를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막 차트나 보고 이런 사람 주식 사세요 파세요 이러지만 저처럼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저 같은 참모를 두셔서 여러분의 학식으로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콜로라도님의 오늘의 성공의 비결이 되겠는데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되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하나 제대로 걸려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수익은 없다 그랬죠. 말 같지 않은 소리고요. 어떻게든 잘 지키다 보면 한번 점프할 때가 오는데 이 점프할 때 이걸 충실히 준비했다. 이걸 먹느냐? 먹어도 1, 20% 단타 먹고 튀어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큰 성부를 몇 배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1년의 투자 승패가 결정된다. 좋은 종목이 확실히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납득할 수 있는 투자겠죠. 충분히 연구를 해서. 최근에 제가 강조드렸던 게 요즘 제가 좀 칭찬을 많이 듣는데 이 휴먼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요 구간에 드론이라는 거를 레이더라는 걸 연구를 해서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바닥권에서 한 4, 5천 원 밑에서 이렇게 사셨다. 그러면 지금 벌써 수익이 짤짤하거든요. 초기인데 지금 시장 이거 아직도 모릅니다.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납득을 할 수 있다. 야, 이거 시대가 이렇다. 아까 윤영님 말씀처럼 드론의 시대다. 한다면요. 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런 경우는 집중을 하셔야죠. 집중 투자. 승부를 한번 걸어서 여기서 큰 수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포레스트 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리튬 보스 이거는 결국 하이브나 똑같습니다. 지금 경영권 분쟁은 올 2월 정도부터
변희승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미망인하고 아들과 전용 대표 사이 경영권이 붙었다. 그래서 뭐 공시도 나고 했지 않습니까?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먼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느 기업 뭐가 잘 되면 서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때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큰 파일을 위해서 나가겠지만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 참 예측 불가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유연한 투자를 하십시오. 그건 본질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지금 경영권 분야 이런 게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걸 뭐 저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다 전웅 대표의 주주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또 변희수 회장 사후에 미마인과 아들이 변희수 전웅 대표와 서로 힘을 합쳐야지 싸우면 답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드린 말씀 여러분 유연한 태도를 가지십시오.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설사 70%가 깨졌어요. 3천만 원이 남았다. 이 3천만 원도 충분히 큰 돈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또 우리 하 대표가 여기 막 말한 종목으로 좀 전에 풍산이 됐든지 아니면 재룡전기가 됐든지 아니면 휴먼 테크놀로지가 됐든지 이런 데서 꼭 100% 정도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나면 6천 되지 않죠. 그럼 또 희망이 생깁니다. 또 여기 또 열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주식을 가지고 주구장창 들고 있는 게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하루에도 골몇 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납득할 수 없으면 점검을 하시고 또 다른 종목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 욕심들이 다 하입도 마찬가지고 욕심들이 다들 막 우리 주변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풍산을 보면서 결국 제가 돈 가격도 얘기하고 포탄 얘기하고 방산을 다 원래도 계속 제가 방산, 변압기, 그 다음 K 컬처 해가지고요. 화장품, 네, 식품 핵심이다. 이게 중장기 대세 상승 국면이라서 올해는 좀 종목 변화가 편하다 하면서 그동안 계속 이 논리를 말씀드려 왔는데 방산 중에는 제가 분산을 사실 딴 것보다 더 힘을 줬었죠. 상대적으로 들어오르고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랬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흐름은 어제 흐름들은 뭐 풍산 등 일부 종목만 눈에 띄었지 전반적으로는 딱히 제가 정리할 게 없을 정도로 어제는 심심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이렇게 심심해지면 이제 작은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신규 상장주인데요. 어제도 D&D 파마텍 어제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 정회원님들 프로였는 CEO님들을 위해서 제가 다 분석해놨죠. 줄줄이 되니까 쫙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5분씩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D&D 파마텍 하면서 이런 꼭 올리죠. 공모가가 33,000인데 공모가 대비 시총이 어제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린 공모가 대비 시총이 3,400억이다. 좀 버겁다. 공모가 대비. 근데 어제 주가가 장중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시총이 한 5,000억? 상당히 버겁죠. 그래서 제가 그 GLP-1 이게 요즘은 원래 이게 당뇨 쪽인데요. 이걸 하다 연구하다 보니까 포만감을 줘서 비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비만 치료제로 부각될 수가 있는데 시총상 이거 그 시기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D&D 파마텍 뭐 비만 관련주다 이러면 잘못하면 엮여 들어가거든요. 고점에 잡기 쉬운데 제가 이미 시가총액을 분석해 드려서 버겁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현님 프로그램 CEO님 매매를 하실 수가 있죠. 혹시 매매를 하더라도 고점에 잘 파시는 걸로. 그죠? 왜냐면 하 대표가 시총이 버겁다. 고점에 물리면 고생한다. 그래서 매매를 하시더라도 고점에 여차하면 팔아버리는 거고, 네, 그냥 마음 편하게 매매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민테크는
배터리 진단 기술 제가 2차 전지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무지한 유튜브들이 지식이 부족한 유튜브들이 너무 2차 전지, 2차 전지 떠지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깨드리려고 그동안 계속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좀 이따가 에코프로 BM 실적도 말씀드렸지만 민테크가 배터리 진단 기술 별로죠. 그래서 공모가 기준 시총 2,300억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배터리 진단 기술 가지고 공모가 기준 2,300억 이건 만만치 않은데 오늘 오르겠죠. 일단 출발이 오르겠죠. 그럼 오늘 고점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인테크 만만치 않고 그렇게 매력도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자 그런데 오늘 어쨌거나 또 상장되면 여기 또 단타 세력들이 다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어제도 D&D 파마텍이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1위였고요. 전체 양시장 통틀어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에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타 종목에 부정적인데 오늘도 민테크 집중 매매할 거니까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인 영향은 안 미치겠죠.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볼게 어제 장 끝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멀티푸님 뭐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요. 일단 제조업체가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요거는요, 우리가 예상치하고 뭐 비교를 하고 자시고 할 그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치, 뭐 기업이 어느 정도 매출이 5% 늘었어, 5% 줄었어요. 좀 힘들어요. 만약에 10% 줄었어요. 이럴 경우는 뭐 예상치하고 뭐 예상치를 상회했네, 하회했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반토막이 난다는 건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음식점을 하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나오세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수도요금도 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숨 막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점포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신다면 그건 비합리적입니다. 낮은 인수격 해석이고 자꾸 제가 말씀드린 주식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그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가 제가 말씀드렸지 방산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음식료도 있고 지금 잘 되는 데가 많은데 굳이 안 좋은 데 가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건 합리적인 펀드 매체, 합리적인 CEO님이 아니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요, 상장 주식이 2,600개가 되는데 특정 주식에 자꾸 미련 두지 마십시오. 특히 업황이 안 좋은 종목을 계속 미련 두시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까지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 아는 후배가 택단이 저가 줄여가지고 신용을 걸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주가가 한 3,000원대 정도 했는데 이제 과감하게 손절매 하라 그랬습니다. 팔아봐야 얼마 안 남는데 그래도 팔라고 더 나쁜 경우가 또 온다. 아니나 다를까. 그 3,000원 하던 주식이 1,000원대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최악은 없다. 지금 현재도 최선의 제가 대응을 해야 한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전에 말씀드린 에코프로 BM에 대해 시장 해석이 중요한데요. 뭐 무난히 잘 해석해주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은 소폭 플러스네요.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우리 멀티분이 말씀대로 예상치보다 낫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도 일시적이고 여러분이 참고하실 거든요. 내가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회사, 매출이 52%가 줄어드는 회사 주식을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세방전지를 제가 그동안 예전에 말씀 004490인데요. 저는 말로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포트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 세방전지를 한번 보면서 자,
그래서 요때 한 8만 요때 튀어오를 때 이놈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런 종목은요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해봐야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 종목을 매매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이 종목을 보면서 왜 오르지를 알면 시장 감각이 생기거든요. 세방전지 자본금 70억 예쁩니다. 보니까 납축전지예요. 납축전지는 우리가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납축전지는 뭐 자동차 배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봤더니 요겁니다. AGM 압솔번트 글래스 매트 해서 요거는 요게 어디 써 있냐? 기존의 납축전지보다 훨씬 고성능의 납축전지다 보셔야 되는데요. 또 이것이 고급형 스타뱅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좀 자동차 좀 좋은 걸 타시는 분들은 그 신호등에 쓰면 자동적으로 엔진이 꺼지지 않습니까? 연비를 좋게 하려고. 자, 그런 것들 아니면 하이브리드 요거죠. 그러면 제가 하이브리드를 계속 여러분께 소개해서 드리고 있는데 결국 지금 하이브리드가 쭉 늘어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네, 토요타가 신고가를 내는 게 하이브리드 때문이다. 그럼 현대기아차도 오른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 메이커는 토요타, 혼다, 그 다음에 우리 현대기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토요타가 신고가 내면서 현대기아가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수혜주로 제가 세방전지, 그다음 코리아 FT도 있는데 저는 세방전지까지만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그 세방전지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네, 그때 요때 봤는데 다시 쭉 올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든 아니든 우리 애청자님은 이렇게 업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감각이 생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올해 자동차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자동차 메이커의 성분은 이 하이브리드 시대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이 말은 전기차가 지금 우리가 예상한 성장의 기울기가 훨씬 낮아진다. 이런 겁니다. 이런 업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는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폴리실리콘 사태까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2010년대 초반에 폴리실리콘 태양광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OCI가 60만 원씩 하고 폴리실리콘 뭐 장기 공급해하고 지금 양극재 장기 공급해하고 똑같습니다. 장기 공급하고 난리가 났다가 그 거품이 꺼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태양광 시장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성장의 기울기가 좀 둔화되면서 지금까지도 태양광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망했습니다. 지금 전기차도 전에는 상저하고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 나오다가 지금 상저하중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폴리실리콘도 그랬거든요. 가격이 툭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하는 듯 하다가 지지부진한 횡보를 하면서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좋은 종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려고 애를 쓰십시오. 특히 제가 이렇게 모든 업종을 제가 드론까지 공부를 미리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두 가지. 첫째, 개장 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시장 내부적으로는 신규 상장주, 민테크에 대한 집중적인 매매가 시장에 어떤 걸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요것이 오늘 시장 내부에 영향을 줄 것 같고 크게 본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HD 현대 마린 솔루션 상장이 예정돼 있죠. 그게 에코프로 머티 두산 로보틱스의 2배 정도의 공모 규모입니다. 상당히 공룡 주식이라서 그들 주식이 상장되면 그 다 당연히 후유증이고 옛날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될 때 우리 홍역 치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더 큰 상장주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고객 수급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어제 너무 시장이 조용했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외국이나 기관들이 어제처럼 시장에 별다르게 개입을 안 한다면 그런 짜잘한 요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그 핵심 실적주, 사실 중소형주들이 이제부터 실적이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실 효과적이실 겁니다. 자, 오늘 콜로라도 좀 감사드리고요. 우리 JS번님도 늘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 웬만한 유튜브 방송 다 들으시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 공부해서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CEO님인데 참모가 회사 안에 참모가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판단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면 그 회사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펀드 매니저도 그렇잖아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와가지고 설명해서 그 듣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지금 나은 위치다. 특급 참모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참모의 머리를 잘 이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지식을 잘 이용하시 납득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남들보다는 훨씬 좋은 성적표가 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분 50초 남았는데 50초 동안 개장 준비하셔서 50초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